안녕하세요. 훈민정음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발음 형태, 2차 전지 중에서 2차를 의미하는 secondary와 battery 두 개의 발음에 대해서 발음 표기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단어가 second, 이 발음과 secondary라고 표현되는 이 두 개의 발음이 어떻게 다르고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둘째를 나타낼 때는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나가죠. 이 발음이 있는 반면에 라틴어 계열에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라틴어 계열에서 나온 단어 중에서 영어에서 상용되는 오늘의 그 주제인 2차 전지, 2차 두 번째의라는 의미로 나온 단어가 바로 primary, secondary, tertiary 이렇게 연결되는 이 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first, second 이거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2차 전지와 같은 이런 표현에서는 secondary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글자가 어떤 발음의 원리를 가지고 있고 훈민정음 표기와는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econd, 이 발음 표기는 제가 1995년 이래로 받침의 두 개의 글자를 표기하는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받침의 자음과 자음이 겹칠 때, 즉 여기서는 second 이 발음에서처럼 니은과 D에 해당하는 디귿이 겹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음 표기를 일본어 방식의 발음 표기로 second로, 즉 뒤에 있는 디귿을 뒤로 빼서 표기하는 원칙을 사용하죠. 그래서 second, second 그러는데 영어에 없는 의 소리가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영어에 없이 표현되는 의 발음이 표현되면서 받침 두 개를 함께 표기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변질이 되었던 것이죠. 일본어 방식의 발음 표기라는 것은 영어에 없는 의 소리, 자음과 모음을 연결하는 또 다른 소리로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적합하지 않은 글자 표기지요. 자, 소리를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second, 거의 디귿이 소리가 나지 않죠. 물론 약하게 흘리듯이 그 흐름을 주긴 합니다. second가 아니라 second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second, 이 소리에 맞는 표기는 바로 훈민정음 방식을 적용했을 때 그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언어 구조에서는 저렇게 받침으로 두 개의 자음을 표기하더라도 이것을 그 적합하게 하나는 강하게 하나는 약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는 훈민정음의 독특한 방법이면서 과학적이죠. 왜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냐면은 소리의 길이하고 소리의 호흡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위에 second 이걸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알파벳을 사용했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가 쭉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글자를 음소에 하나씩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second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면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를 훈민정음 방식으로 소리글의 표기 원리, 소리를 정확히 적합한 길이와 적합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컨 발음, 모음에 해당되는 발음이 CO 같은 경우는 커로 난 다음에 니은과 디귿이 자음이 겹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자음을 겹쳐서 표기를 했을 경우에 한국인들은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second 이렇게 발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 and, and 이러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니은과 디귿을 표기를 해놓고 발음을 해보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디귿으로 표현된 것이 디귿으로 받침 두 번째에 표현된 것이 아예 없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뒤에 나오는 모음을 만날 때 여기서 D 뒤에 A로 연결되는 에 발음 나오죠. 혹은 에어 발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에 발음인데 에어 이렇게 됐을 때 이 글자를 표기할 때 처음에 니은으로 되어 있던 받침 하나만 살아나고 뒤에 디귿이
뒤에 소리하고 연결돼서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소리는 우리말에서 두 개로 표현되는 받침 글자를 발음해 보면 똑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삶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삶, 리을 미음에 두 개의 자음이 겹쳐 있는 받침에서 앞에 리을이 이제 앞쪽으로 가고 뒤에 미음이 살미처럼 뒤에 연결되는 거죠.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를 훈민정음 방식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따랐을 때 정확한 글자 표기의 원리와 소리의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secondary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 primary 다음에 연결될 때, 즉 우리말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것이 바로 prime 이 표현입니다. prime이라는 것은 primary 이 단어에서 연결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상 같은 경우에도 prime minister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첫 번째라는 첫 번째의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secondary까지는 많이 사용되는데 세 번째를 의미하는 tertiary 이 표현은 잘 사용하는 경우가 없죠. 그렇지만 세 번째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tertiary라는 이 단어도 존재하고, 만약에 지금 뭐 2차 전지의 표현, 제가 뒤에서 이제 2차 전지 표현을 보겠는데 2차라는 표현, 그러면 2차에 대한 거가 나오면 다시 또 3차, 그럼 세 번째 뭐 네 번째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그래서 tertiary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의로 표현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의 2차를 떠나서 3차로 나온다면 저 표현도 자주 접하게 될 수 있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어 발음에서 그 2차를 나타내는 단어가 primary, secondary, tertiary 이렇게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primary 같은 경우에는 TR 받침의 두 개를 세컨드에서 표기했듯이 두 개의 자음을 첫 번째에도 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primary. 자, 훈민정음을 활용한 글자 표기 원리로 훈민정음 방식으로 자음 두 개를 동시에 나타냈습니다. P하고 R에 해당하는 소리를 primar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글자 표기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두 개의 자음으로 표기되는 원리로 변주되었죠. 훈민정음 표기 원리가 상당 부분 훼손되면서 알파벳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기호를 나열하는 음소 기호를 나열하는 이 방식에서는 자음이 첫 소리에 겹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 영어에는 없는 소리인 을을 넣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표기 원리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했을 때 그 글자 표기에서 소리하고의 일치, 그런 면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처럼 primary 이렇게 써놓고 읽어보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다르게 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 글자 표기를 통해서 발음 교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주 봤던 게 두 개, 일본어 방식의 한글 영어 표기를 써놓고 읽는 과정과 지금처럼 저렇게 자음 두 개를 써놓고 읽어보라고 했을 때 확실히 달라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primar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한 secondary 같은 경우도 그 글자가 니은에서 디귿으로 연결되는 소리 두 개가 겹쳐 있는데 디귿이 뒤로 났을 때도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적용해서 그대로 소리 연결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R 발음에는 우리말에서 오나 우의 발음을 섞었을 때 가장 비슷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루를 섞어서 리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기했을 때 달라지는 발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저 secondary 같은 경우도 저렇게 표기한 것과 secondary 혹은 secondary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글자와 소리가 일치되는 그런 것을 확연히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를 의미하는 tertiary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표기하듯이 저 글자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영어의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하나의 단어에서도 지금 제가 표기한 것처럼 글자가 이렇게 달라질 때 모음의 강세가 존재하는 것도 있죠. 자, 그러면 그 강세까지 표시해서 나타낸다면은 여러분들은 정확한 표준 발음에 가까운 발음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라는 주제로 이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2차 전지, 전지에 해당하는 단어는 또 뭐냐 이런 거죠. 우리말 표기에서는 일본어 발음 그대로 적용을 해서 배터리라고 발음을 하죠. 그러면 왜 배터리라고 했느냐 그러면 일본어 방식의 원리를 그대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어가 기본 모음 5개 아에 이오우고 우연의 일치로 영어의 알파벳이 모음에서 A, E, I, O, U 똑같으니까 글자대로 읽었다.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영어에는 글자는 비록 5개지만 이 5개의 글자가 전부 다 다른 소리로 나는 것입니다. A가 R로만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A가 R로 나는 경우도 있지만 O로 나고 A로 나고 다양한 소리로 나는데 마찬가지죠. E도 E로도 나고 E로도 나고 E와 연결되는 다른 소리로 나기도 하고 모음이 겹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경우의 수가 다 배제가 되죠. 언뜻 보면 글자대로 읽었다는 일본어 방식에 이렇게 1대1로 매치시켰을 때 그럴듯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면서도 명확해 보이긴 하지만 거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어에 5개의 모음이 있는데 자, 어떤 글자가 어로 나는 경우 U자도 어로 나고 A도 어로 나는데 그러면 어로 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죠. 어 표기는 어 소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데 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에서는 그냥 글자대로 A는 R로 읽어 E는 E로 읽어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일본어 발음에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까 어 발음이 들어간 모든 단어는 다르게 바뀌죠.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 버터라는 발음 한국인들은 거의 버터가 됐건 버러가 됐건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다라고 굳이 합니다. 바다, 코코넛, 코코넛 이렇게요. 어 들어간 자리를 전부 아로 바꿔버립니다. 소리하고 일치시키는 표기가 아니라 그냥 글자대로 읽었다는 일본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발음이 바로 특히 외래어나 외국어 할 때 일본어 발음이 돼버리는 경우 생기는 것이죠. 이 배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터 발음이 있는데 이 어 발음을 못하니까 걔네들의 변명은 이가 어로 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글자가 알파벳의 이가 어로 나기 때문에 이걸 자기들 발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니까 그냥 예로 하면 되죠. 그래서 글자대로 읽었으니까 배터리가 되는 거죠. 배터리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어찌 보면 단순하지만 소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배터리 혹은 배터리 자 배터리 발음은 T를 티읕으로 그냥 한 것이고요. 의문현상을 적용하면 의문현상 바꿔 말하면 T가 즉 우리말 티읕이 모음, 모음, 모음과 모음 사이 날 때 이것은 리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발음이 배터리가 되는 이유지요. 이러한 의문현상까지도 우리는 표기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문현상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글자로 나타내주면 제가 배터리라고 표기하는 것과 배터리 이렇게 표현했을 때 배터리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표기를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문자에서의 어려움, 소리에서의 어려움을 자기들도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본인들 만났을 때 영어 발음을 하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들을 보면서 무슨 우러러 보면서 이렇게 보는 상황을 자주 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안 되는데 왜 이게 한국인들은 되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끼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제가 배터리라고 하면은 어우 그냥 시원하게 이해하는 거 있는데, 배터리 그러면은 잘난 척하네라는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정확하고 제대로 된 표현까지 할 수 있는 경우를 부러움의 시선을 넘어서서 비아냥의 시선으로 가버리는 거죠. 만약에 뭐가 안 되면 막 이렇게 깐족대면서 말하듯이 잘난 척하네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훈민정음 표기 원리, 글자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되는 거예요. 잘난 척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원리를 배우고 서로 익히고 함께 나누면 될 것인데, 저런 발음을 하면은 잘난 척 하는데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이는 경우가 흔하게 볼 수 있죠. 어찌됐건 저도 뭐 밖에 나갔을 때 배터리라고 하고, 알파벳 같은 경우도 알파벳이라고 다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음이 없는 일본어의 특성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글자대로 읽는다라는 그런 원리를 적용을 했고, 우리말의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또 뭐라고 했느냐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고 그랬어요. 소리글로 적는다면, 그럼 글자로 적는다는 일본어 방식하고 분명히 배치되는 건데, 그럼 또 소리대로 표현했다고 하면은 또 왜 잘한 척하냐고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앞에서 secondary battery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1차 전지라는 거는 primary battery가 되겠는데, primary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건전지, 그러니까 리모컨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도구에서 사용되는 라디오라든가, 옛날에 그 라디오 건전지 해가지고 하는 거, 지금 한번 쓰고 그 재활용에 가서 버려야 되는 그게 바로 이제 1차 전지, 1차 전지의 형태이고, 2차 전지는 충전이 가능한 것이죠. 특히 2차 전지는 다시 재사용 가능하고 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모든 그 충전 전기가 그 휴대폰이나 뭐 이런 충전기 쭉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지나면 처음에 효율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충전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도 또 다른 뭐 기술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관련된 표현들을 보면 rechargeable battery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chargeable은 휴대폰이나 이런 것처럼 똑같이 다시, re가 다시라는 뜻이죠. re. 그 다음에 chargeable. 이게 이제 충전, 다시 한번 그 전기를 원래 상태에 가깝게 충전시킨다. 전기를 통해서 전기하고 연결돼서 건전지의 기능을 회복시킨다. 이런 표현이 되지요. 이러한 표현으로 rechargeable battery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secondary가 주로 들어가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2차 전지를 나타낼 때 battery라는 표현도 하고, 셀이라는 건 건전지처럼 세포, 이런 내용들, 그 용어를 따라와서 셀이 이제 건전지의 용어로서 연결되어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장하는 그런 표현으로 storage battery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지에 대한 2차 전지가 이제 비교적
최근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기능의 중심을 둬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 2차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첫 번째 건전지에서 두 번째 건전지처럼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전기 신호를 가함으로써 다시 원래 상태에 가까운 상태로 변환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secondary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의 영어 표현 두 가지 secondary와 battery 발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